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4,950불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45,000불까지 갔다. 자, 또 여기서 기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30,000불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45,000까지 왔는데 그러면 49,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다시 40,000불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자, 2019년도 초를 보면은 지금 차트와 너무나 비슷하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W자 더블 바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더블 탑을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중 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갔죠. 자, 지금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볼릭 포물선형으로 쫙 위로 올라갔죠. 지금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쫙 올라가면은 5자리 숫자입니다. 10만 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왜 알트장이 올 수도 있는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블 바럼을 만들고 이 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알트장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이 하락을 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추세선을 위로 만들었지만 이 지점에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알트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다시 올라갔죠. 하지만 다시 내려올 것을 예상합니다. 이게 계속 내려온다면 부분적인 알트장이 오고 또 이 선까지 깨고 내려간다면은 찐 알트장이 올 것이다. 이더리움 상위 고래들을 분석한 웨일 스태치의 거래 추적 봇은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알트코인 암호화폐 자산은 에입 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 UST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를 빼고 난 실질적인 1위는 에입 코인, 세롬, FTX, 판탐, 매틱, 샌드 이런 코인들이 집중적으로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 코인앤스와 바이낸스가 인기 NFT 설립자가 만든 에입 코인을 상장했는데요. 상장하자마자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원숭이 테마의 NFT 사파로 인기 있는 블록체인이며 유가 랩에 의해 설립된 코인이며 이더리움 기반 거버넌스 토큰으로 웹3의 탈중앙화 커뮤니티를 구축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임 상거래용 토큰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데스크를 운영하는 뉴욕 기반의 골드만삭스는 172명의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60%가 향후 1, 2년 동안 디지털 자산의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32%는 보유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51%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예상해서 전년도 40%보다 11% 증가했으며 55% 중에 전체 자산의 최대 5% 이상을 암호화폐에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설문조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디파이, NFT에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22%의 강한 관심, 15%는 이제 알트코인, 14%는 디파이, 9%는 NFT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16%만이 비트코인, 또 16%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 세 가지였는데 이제는 알트코인, 디파이, NFT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에이다 및 5, 6가지를 추가한 펀드를 제공했죠. 이제는 크립토커런시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같이 묶여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보상 직불 카드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매주 통계에 따라 보너스를 받고 선택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7가지 크립토를 직불 카드에 지원한다고 하며 로빈후드의 제품 담당자는 현금 카드가 젊은 세대의 투자를 돕기 위한 것이며 투자가 아직 손에 닿지 않다고 느끼는 새로운 세대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젊은 세대가 일상적인 지출을 통해 미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우선시되고 은행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직불 카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은행 제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플랫폼과 직불 카드를 연결하는 출시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올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윗에서 미 정부는 자유를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자유를 위해 설 것이다 라고 이 법안을 비난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 의원들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국무부와 재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 상원 의원 짐 리시 의원은 다른 2명의 의원과 함께 엘살바도르 화폐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 이 법안은 정부가 중국 및 범죄 조직과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잠재적 권한 부여와 위험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 법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만들었죠. 그 이후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재무부에 축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500개, 100개 이렇게 축적해왔죠. 11월 엘살바도르 정부는 새로운 미래형 비트코인 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도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미디어에서는 이 채권을 엘살바도르 화산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발 회사인 블록스트림과 협력 중에 있는데요. 해당 채권 발행은 입법 지연에 직면하여 있지만 해결될 것으로 미디어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레미 은행이 어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한 최초의 이스라엘 은행이 되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곧 규제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레미 은행은 디지털 플랫폼인 페퍼 인베스트에 따르면은 팍소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하고 보유하고 향후 더 많은 암호자산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투자자들은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하고 보유할 수 있고 최소 구입 금액은 약 15달러로 상당히 적은 달러부터 가능합니다. 페퍼 인베스트먼트는 고객이 복잡한 세금을 관리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규제 승인의 핵심이 될 이스라엘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다소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어 바이낸스가 금융규제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테러 단체와 관련된 암호 계정 12개를 압수한 적도 있고 따라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행이나 회사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레미은행은 크립토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거래를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2021년 11월 호주 커먼웰스 은행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최초로 허용된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은행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능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비판을 받아왔고 하나의 유행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소규모 은행과 기관 모두 다 암호화폐를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월드 인터뷰에서 콜로라도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는 주 정부가 2022년 올 여름에 크립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취임한 직후 주지사는 일부 증권 규정에서 주로 소비 목적인 토큰을 면제하는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에 이미 서명했기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합법화하여 콜로라도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디지털 화폐로 세금을 송금할 수 있는 옵션 또한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사냥면허증과 같은 간단한 것부터 지불을 허용하고 잠재적인 가격 변동에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각 국가 간의 환율처럼 예를 들어서 멕시코 상점에서 도너츠를 계산 시 그날 캐나다 달러 환율로 지불하는 방식이죠.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지사는 주 상원 의원이 주에서 만든 디지털 토큰을 주 예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콜로라도가 투자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기관 투자자와 상업은행을 넘어 확장해서 지역사회가 전염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평등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